아니 예전에는 KGM 기술력 이런 게 없었잖아요. 이번에 KGM에서 BYD랑 쎄쎄쎄 해가지고 합작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잖아. 약간 저는 깔려서 가는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랑 상관이 있나요? 비도 오고 그래서. 잠깐만, 미안한데 타령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카비니의 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미입니다. 현재 자동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가 진짜 인기가 많잖아요. 준준형 SUV에 하이브리드가 뭐가 있을까? 투싼 스포티지밖에 없는데 KGM에서 이거를 대응할 만한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낸 거예요. KGM의 최초 하이브리드 모델이 바로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출시를 했다고 해서 차량을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비니님도 투싼 하이브리드를 2년 정도 타지 않았어요? 아, 그치. 내가 또 이 투싼 하이브리드 2년 정도 탔어요. 한 5만 킬로 넘게 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투싼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와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기존 토레스와는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어떻게 다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땀비님은 처음 보잖아요. 아,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 이쁘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아, 토레스가? 아, 그렇지. 사실 이 토레스가 디자인적으로는 이뻐. 그때 당시 그 스포티지는 삼엽충, 곤충 느낌이고, 투싼도 약간 그 호불호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네. 이 토레스는 호불호가 없었어. 외관적으로는 기존 토레스가 워낙 디자인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하이브리드나 페이스리프트 됐다고 해서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바뀐 게 또 있어요. 휠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휠 사이즈는 그대로 동일한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는 안에 전기 모터가 들어가면서 공차 중량이 증가하잖아요. 아, 그렇지. 그래서 요번에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되면서 공차 중량이 한 120kg 정도 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륜에 대용량 댐퍼와 쇼겁쇼바가 탑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도 지금 EV 흡음재 타이어가 적용이 돼 있어서 고속에서도 주행 소음이 좀 적다. 아, 이렇게 뒤에 와가지고 엉덩이 보니까 바뀐 게 없네요. 이 손잡이 이것도 똑같고. 아예 달라진 게 없어요. 없어. 그런데 여기 하이브리드. 아, 여기 또 이 배지가 생겼네. 매일 엉덩이에다 이렇게 박는다니까? 실내에 탔는데 바뀐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 하나 찾았죠. 여기 인포테인먼트의 UI가 바뀐 것 같아. 아, 맞아요. 요번에 이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아테나 2.0이 적용되어서 계기판이나 디스플레이 폰트도 다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가서 보니까 전에 비해서 엄청 세련돼진 것 같아요. 아, 솔직히 토레스 처음 출시했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토레스의 소프트웨어가 정말 너무 안 좋았어요. 이번에 아테나 2.0으로 바뀌면서 이 로직이나 이런 부분들도 버퍼링 없이 정말 깔끔하게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그래, 외부만 꾸미지 말고 이제 두뇌도 꾸미고 있는 거야. 아, 맞아. 아니, 순정 내비게이션 이제 쓸만해. 야, 빨라졌지? 걸리는 거 없이 빨라요. 예전에는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전에 토레스에서는 그 오디오 옵션이 따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 아, 맞아. 기존의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피커 옵션 선택이 아예 없었는데 이번에 알파인 오디오를 선택할 수 있게 옵션으로 따로 넣어줬더라고요. 아니, 이 알파인 오디오 듣다 보면 좋다고 막 난리더라고요. 아쉽게 근데 이 시승차는 알파인 오디오가 적용이 안 돼 있어요. 아, 나 듣고 싶었는데. 근데 거기다 왜 부비는 거야? 어디다 부벼? 부빌 데도 없어. 아니, 헤드레스트에 보통 부비지 않아요? 아, 그래? 비듬 나오겠다. 야. 그리고 메뉴에서 이렇게 하이브리드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하이브리드 전용 페이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걸 봤으니까 이제 직접 시승을 해보면서 느낌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토레스 하이브리드 제가 이번에 시승차를 받아가지고 한 일주일 넘게 탔거든요. 한 290km 정도 탔거든요. 연비는 17.1이 나왔습니다. 거의 컴포트 모드가 아니라 스포트 모드로 납두고 좀 많이 쏜 편이거든요. 근데도 17.1이 나왔어요. 엄청 높게 나온 거 아니에요? 높게 나온 거야. 이게 복합 연비가 얘가 지금 휠인치가 높아가지고 한 15.2인가? 맞아, 투싼이랑 스포티지가 16.2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엄청 잘 탄 거예요. 일단은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투싼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와 다르게 1.83kWh의 LF 배터리가 들어가요. 투싼 스포티지의 MCM 배터리보다
용량은 크지만 배터리의 소재가 다르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이브리드 엔진이라고 하면은 내연기관 엔진이 있는데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이 내연기관 엔진을 어시스트 해주는 게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왜?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 출력이 170마력 정도 되고요. 내연기관 엔진이 1.5 터보라서 150마력 정도 돼요. 맞아요. 근데 얘가 각각 따로 움직여.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현대기아가 쓰는 하이브리드 엔진은 전기 모터가 어시스트를 해주기 때문에 합산 출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내연기관 엔진이 돌 때 네. 전기 모터가 어시스트를 해주지만 EV의 주행기간이 굉장히 길 만큼 어떻게 보면 전기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연기관이 도는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아요. 지금 센터페시아 보시면은 EV 모드로 주행한 게 81%고 내연기관 엔진으로 구동한 시간이 19%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흡사 ER-EV 수준으로 전기 모터를 엔진이 어시스트 해주는 느낌이 날 정도로 EV 모드로 주행이 굉장히 길어요. 이게 SUV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저는 깔려서 가는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열 시트에 앉아있는데도 튀는 느낌이 없어요.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랑 상관이 있나요? 아이 그래도 비 오면 약간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잖아? 그래? 차가 미끄러워지는 비도 느낌이 나요? 오고 그래서 잠깐만 미안한데 타령이에요? 비도 오고 비도 오고 그래서 왜요? 비 오고 그래서 정신이 좀 나갔어요. 아? 이 토레스 승차감은 약간 바디가 되게 묵직하고 튼튼한 느낌인데 댐퍼는 부드러워서 되게 통통 튀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하이브리드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공차 중량이 늘어서 그런 건가 어떤 차이인가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공차 중량도 무거워졌는데 대용량 댐퍼가 전륜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승차감이 굉장히 좀 부드럽게 고급지게 좀 개선이 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투싼 하이브리드의 오너였던 비니님이 지금 토레스의 하이브리드와 투싼의 하이브리드의 주행 느낌이 어떤지. 현대기아에서 쓰는 하이브리드 엔진 같은 경우에는 누가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연비 차이가 극명하게 났거든요. 원래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엔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 컨트롤 하냐에 따라서 EV 모드 주행 기간이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났단 말이죠. 근데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원래도 EV 모드로 그냥 주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연비 차이가 극명하게 나질 않아요. 아니 예전에는 KGM 기술력 이런 게 없었잖아요. 뭐 하이브리드 만든다 뭐 이런 것도 없었는데 이번에 KGM에서 BYD랑 쎄쎄쎄 해가지고 합작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잖아. 그렇지. 사실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의 틀을 굉장히 깨버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모터를 배치하는 기술력이 아예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전기로 갈 수 있는 주행 거리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가솔린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풀 주유 시에도 500km 넘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지금 반 정도 차 있는데 한 340에서 350km 정도 나오니까 풀 주유 시에 700km 정도가 넘게 나와요. 자, 정차 시에 출발할 때 EV 모드로 계속 쭉 가요. 지금 40, 50km가 됐는데도 EV 모드로 쭉 밀어주고 있어요. 엔진이 개입을 하질 않아요. 지금 저속 구간을 넘어서 중속 구간까지도 EV 모드로 쭉 밀어주거든요. 그만큼 엔진 구동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아요. 아직도 지금 EV 모드로 계속 주행하고 있어. 지금 배터리 46% 정도 있는데 이 상태에서도 엔진이 깨어나질 않아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올리면 이게 깨어날까요? 속도가 조금 올라가거나 배터리 용량이 좀 낮아질 경우에 엔진이 이제 깨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엔진이 깨어나게 되면은 RPM을 좀 높게 써. 지금 EV 모드 상태에서는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근데 자, 지금 이렇게 시속 60km인데 엔진이 2400rpm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엔진이 구동 시에는 엔진 회전음이 굉장히 실내로 많이 들어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연비 차이가 극명하게 나지는 않지만 시내 주행과 고속 주행의 연비 차이는 극명하게 나요. 왜냐? 고속에서는 EV 모드로의 주행 구간이
시간이 현저하게 짧아져요. 왜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걸 알면 공학도지. 아, 연구소 갔어야지 맞지. 그렇지. 그건 모르겠지만 토레스 가솔린도 연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지금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들어간 이 1.5 터보 엔진도 다른 엔진이지만 얘도 연비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엔진이 살아나게 돼버리면 연비가 극명하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내 주행 때는 진짜 연비 20도 훌쩍 넘거든요. 근데 고속 주행해버리니까 연비 13, 14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래도 일반 가솔린에 비해서는 뭐 나쁘지 않은 거긴 하잖아요, 연비적으로.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고속보다는 시내 주행에 너무나 특화되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시내 주행에 있어서는 투싼 스포티지보다 월등히 뛰어나요. 기존의 토레스 1.5 터보의 가속력이랑 토레스의 하이브리드의 가속력이랑 좀 어떤 게 다른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기존 토레스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살짝 굼뜬 느낌, 약간 더딘 그런 출력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시원시원해요. 이럴 때 지금 이렇게 엔진이 살아나서 가속 시에는 전기 모터가 어시스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진짜 답답하지 않은 출력을 보여주는데 잘 나간다. 투싼이랑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와 다르게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약간 다른 미션이 들어갔다고 해요. 아 맞아요. 투싼 스포티지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고 토레스 가솔린도 6단 아이신 미션이 들어갔었는데 토레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EDHT라는 BYD의 전용 미션이 들어갔는데 이게 기어 단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저번에 시승행사 갔었을 때 그만큼 미션을 좀 더 경량화시키고 콤팩트 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 느낌이 들어요. 저 2열에 계속 이렇게 앉아 있었잖아요. 투싼 하이브리드는 2열 시트가 약간 리클라이닝이 조금 더 많이 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 근데 토레스 이 하이브리드 이 시트 포지션은 투싼의 리클라이닝 각도보다는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도어에 또 햇빛 가리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투싼에는 없단 말이죠. 아, 이거 햇빛 가리개로 가려가지고 뭐 하려고. 뭐 하시게요? 네? 뒷좌석에서예요? 뭘 뒷좌석에서예요? 예? 자 스포츠 모드로 놔두고 가속을 해볼게요. 오! 오! 달라. 와, 나 토레스 하이브리드 이렇게 잘 나갈 줄 몰랐어요. 그리고 기존 토레스 같은 경우에 브레이크도 뭔가 아쉬운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이 초반 응각성이 더 잘 잡아주는 듯한 느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감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기존 토레스는 약간 주변 사람한테 추천하기 어려웠잖아요. 근데 조금 애매했지. 근데 이번에 토레스 하부는 그래도 추천할 만하지 않아요?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상품성 자체가 진짜 좋거든요. 그러면은 투싼이랑 스포티지의 양대 산맥에 맞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투싼 스포티지보다 가격이 착하잖아. 가격이 착한데 차는 좀 더 커. 연비 비슷해요. 이 EV 모드로 주행 구간이 훨씬 더 길어요. 인정. 괜찮지 않아요? 괜찮아. 솔직히 말해서 디자인도 잘 나왔잖아요. 20, 30대가 타기에도 괜찮고 여성분들이 타기에도 괜찮고 그리고 출퇴근 용도로도 하부가 진짜 좋기 때문에 뭐 시내에서 타시는 분들은 저는 토레스 하부를 추천드린다. 토레스 하부의 가격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투싼의 인스퍼레이션은 4,387만원, 스포티지 시그니처 풀옵션은 4,416만원, 토레스 하부 T7 풀옵션은 4,265만원, 투싼이랑 스포티지에 비해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저렴한 것 같아요. 경쟁 모델 대비해서 풀옵션 기준으로 일단 조금 더 저렴하잖아요. 근데 기존 토레스보다 300에서 400만원 정도 비싸니까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 가게 되면은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보통 비싸거든요. 그나마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의 가격 갭 차이를 조금 최소한으로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레스 하부를 이렇게 타봤는데 기존의 토레스보다 주행감도 그렇고 승차감도 좀 개선된 것 같고 출력면에서도 더 좋아졌고 이렇게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하려고 했던 이런 노력이 토레스 하이브리드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너무나 아쉬웠던 상품성들 2% 아쉬운 그 개선이 필요했던 것들을 개선을 한 느낌이라 진짜 KGM이 소비자들의 불만사항, 애로사항, 불편사항들을 많이 반영하고 많이 듣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에서 느꼈던 것 같아. 맞아. 그래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이 토레스 이런 거 때문에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차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토레스 하부를 보여드렸고요. 여러분 카비닛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